하나이글스가 새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10일 오전에 제가 이제 콘텐츠를 업로드한 지 7시간 만에 하나 구단에서 보도자료가 작작작. 죄송합니다. 내부 인사입니다. 제가 이제 앞선 콘텐츠에서 내부 인사라는 큰 틀은 안 바뀐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진통이 이어지고, 물론 이제 그날 하나 관계자하고 통화도 했었고 코멘트까지 땄죠. 그러면서 제가 이 외부 인사 이렇게 진통이 이어지니까 급기야 제 내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 시즌을 치르는 팀에 뭔가 대표이사 유력 후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든다고 해서, 아이고 참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좀 말씀을 좀 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 관련 이제 뭐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우리 채널에도 많은 분들이 언제 맞추나요? 우리 채널에 맞추는 것이 없나? 내부 인사가 왔는데요? 야구부장 그냥 거꾸로 보자. 이제부터 하나 FA 참전에 오버페이가 없다고 하니까 야 이거 무조건 오버페이 확정이나? 레거시 명장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 무조건 선동열, 김경문 둘 중 한 명이구만.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한 구단 관계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장님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단 관계자가 하나 관계자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매우 심란하고 죄송합니다. 참 참담한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 방송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맞출 때까지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 그룹 차원에서 정해지는 것이니까 하나 관계자가 자신들도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뭐 뒤늦게 말하는데 제 잘못이죠. 확인을 못하고 그룹을 좀 더 파고들지 못하고 취지력도 부족하고 그거 좀 빨리 올려야 된다는 이 부담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말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는 내부 인사로 틀어졌나? 기자들이 이제 보통 기사가 틀렸을 때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급선회.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렇게. 예전에 이제 한 야구 해설위원께서 예상이 틀리면 역으로 가나요? 이런 말씀도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내부에 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것마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변화를 제가 이제 조금 뒤늦게 체크를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외부 인사를 알아보고 몇몇 후보고 면접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이유로 이제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서치를 하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내부 인사로 결정이 됐고 10일 오후에 이제 새 대표이사로 내정이 됐죠. 박찬혁 대표. 하나생명 상무로 지금 이제 하나생명 e스포츠 단장 그리고 이제 브랜드 전략 담당을 맡고 있는데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고 제일기획에 원래는 이제 뭐 있다가 스포츠 마케터로 활동을 하다가 하나그룹에서 스카우트 돼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이글스 마케팅 팀장도 한 3년 정도 지냈었죠. 2018년부터 이제 하나생명 e스포츠 단장직을 계속 맡아서 스포츠 단을 좀 이끌었는데 10일 이제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오후 3시인데 그 전에 1시쯤에 한 야구인으로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그룹이 새 야구단 사장으로 외부 인사가 잘 안 돼서 내부 인사로 가기로 한 것 같다.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1일 오전에 외부 인사를 유력했던 한 분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고심 끝에 저한테 NC&D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하나 구단하고 이제 면접을 했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좀 뉘앙스가 조금 네거티브하게 제가 좀 느껴서 이거 진짜 또 팬들한테 야단 엄청나게 맞겠구나 했습니다. 이용규 선수 영입 뒷이야기를 사실 오늘 이제 콘텐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그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영 키움 단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치영 단장이 저한테 하나 새 대표이사가 지금 선임이 됐는데요. 보도자료 들어왔는데요. 말해서 제가 통화 중에 깜짝 놀랐는데 박찬혁 대표 이름을 딱 듣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박찬혁 대표는 제가 예전에 제일기획에 있을 때부터 알던 지인입니다. 사실 이제 안 지가 15년도 좀 넘었는데 같이 이제 미국에 출장도 가기도 했었고요. 이제 골프 대회를 기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골프 담당이었었는데 같이 출장도 가기도 했고 처음에 이제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에 와, 그렇구나. 하나그룹의 이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스포츠 또 알고 또 기획 전문가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제 변명이고. 하나 야구단에 있을 때부터 좀 되게 막 좀 스마트한 인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뭐 향후에는 본사에서 더 큰 임무를 좀 맡을 사람이다, 에이스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했었고, 완전 초고속 승진이죠. 매우 이제 스마트한 분입니다. 그 마케팅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팬들과의 소통. 이 예전에 보면 몇 년 전에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이 갑자기 뭐 신선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기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3, 4년 전에. 그때 이제 주로 그 부분을 다 기획했던 그런 분인데, 아마도 이 부분, 스포츠 자체 그리고 이회도 팬들과 소통, 여기에만 국한한다 그러면 진짜 뭐 대단한, 야구계 내에서도 대단한 전문가로 손이 꼽히는데, 하나 야구단의 역대 첫 40대 사장입니다. 하나 그룹 오너가 해서 큰 변화가 이제 야구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 내려보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리빌딩뿐만 아니라 하나 야구단 전체에도 큰 좀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내부 인사가 맞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그룹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그룹에 입사를 해서 잔뼈가 굵은 지금까지 이제 대표이사분들이 있죠. 이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이제 박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외부 업체에 있다가 타사에 있다가 하나로 스카우트 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내부 전문가죠. 내부에서 찾은 전문가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외부 전문가 같은 느낌이 조금 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외부 전문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사도 그렇게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레발치인데 대한 물타기를 하는 것인가? 물타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어떤 외부 인사보다도 하나는 이제 이 새 신임 사장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변화를 좀 겪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혁 대표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제가 10일 날 오후에, 오늘 오후에 바로 좀 전에 통화를 좀 했는데, 최종 통보는 9일 오후에 받았다고 해요. 박 대표가 야구계에서는 이제 야구 잘 아는 사람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구단 전반 살림살이라든지 구단 내부 소통이라든지 선수단하고 프런트를 이원화되기보다는 뭐 스포츠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좀 많이 배우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 팬들한테 사랑도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감독 선임이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될 거고, 박 대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일단 편견을 없애야 되고 감독과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 이해 당사자들끼리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인물을 좀 찾으려고 하고, 뭐 소통이라고 말들을 이제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 전문 분야는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독 선임은 타이밍도 있고 계약 조건도 있고 여러 변수가 많은데 빨리 정리하고 추려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거시 명장에 오는 것이냐 좀 젊은 감독이 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젊고 늙고의 이제 이슈는 중요치 않죠. 나이도 좀 중요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이제부터 뭐 업무 파악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는 방향성은 좀 분명히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쇼킹한 그런 인사죠. 이용규 선수가 키움으로 갔죠. 이용규 선수. 키움이 이용규 선수를 영입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키움이 10일 이용규 선수 연봉 1억 옵션 5천만에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5일에 하나로부터 방출됐죠. 닷새 만입니다. 제가 4개 구단의 단장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 단장들은 원하는 팀이 없다. 이 단장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팀에서든 뛸 거다. 실력 있다. 근데 우리 팀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들 다 이야기했거든요. 지난 5일에 통화를 했던 구단 4곳은 NC 다이노스, 두산 베어스, 그리고 KT 위즈, 롯데 자이언츠 이 4개 팀이었고, 기아 타이거즈는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5팀의 단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키우면 제가 전화를 안 돌렸습니다. 뭐 김치현 단장하고 뭐 전혀 뭐 아주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이제 키움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침울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전화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10일 날 김치현 단장과 통화를 하니까 저한테 먼저 그러더니 전혀 예상을 못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마 박 부장이 나한테 전화를 줬어도 내가 거짓말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짓말을 하다가 좀 버벅될 수는 있어도 속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관심법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일날 방출이 됐죠. 그날 오후에 김치현 단장하고 김하성 선수의 에이전트, 몬티스의 박기현 에이전트가 저녁 약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향후 포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하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지금 진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포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즌 중에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박기현 에이전트가 이용규 선수의 에이전트래요. 그래서 김치현 단장이 농담 삼아 이용규 선수 5천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이렇게 에이전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 김 단장이 이제 영입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농담을 던졌죠.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완전히 방출된 선수들이 어느 팀에 갔을 때 처음으로 받는 연봉이 어떤 기준점이기도 하고, 또 코치들이 어떤 팀에 가면 초보 코치의 연봉이기도 합니다. 5천만 원이 조금 그런 돈으로 좀 통하는데, 그래서 연봉보다는 내가 이제 현역으로 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좀 고창급, 베테랑급들이 타 팀으로 이적을 해서 방출된 뒤에 이적해서 뛸 때 받았던 돈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 날 6일 날에 박병호 선수가 김 단장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 용규 형 데려오면 좀 어떤가요? 제가 대표팀에서 같이 뛰었고 잘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 단장이 그래? 그렇다면 박병호 선수한테 전화 한번 좀 넣어달라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이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또 통화를 하고, 이용규 선수가 이제 입단한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 키움에서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병호 선수의 연락도 참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단장이 그 에이전트한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연봉은 이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고, 만약에 만나서 돈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면 좀 만나기가 힘들다. 연봉은 이게 최선이고, 쉽게 말하면 내고 이게 뭐 협상 이 부분은 없다는 거죠. 연봉 말고 다른 것 뭐 다른 부분에서 포지션이라든지 뭐 팀에서 나를 어떻게 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단장이 생각을 정리를 해서 충분히 고민 좀 해달라, 10일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8일 저녁에 이제 이용규 선수 그때 이제 직접 전화를 했다 그래요. 하고 9일날 저녁에 만나서 입단 확정을 하고 10일날 이제 보도 자료가 딱 나오게 됐는데, 키움이 이용규 선수를 데려간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외야 고민이 너무 많았고, 외야하고 삼루가 지금 키움의 참 가장 큰 고민인데 필요해서 데려온 건 맞고요. 또 이제 키움은 외야 3루 고민이 쭉 있어서 특히 임명욱 선수의 부상까지 겹치니까 타격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내야수인 김혜성 선수가 외야에 이제 뭐 땜질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 팀이 원했던 그런 그림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김혜성 선수도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이 뭐 어린 선수가, 젊은 선수가 갑자기 포지션을 내야수가 외야까지 봐야 되고 쉽지 않죠. 근데 코칭 스태프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본인이 너무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당시 김혜승 선수가 매일 경기 나가면 좋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이든지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으니까 외야 수비도 정말 곧잘하고, 그죠? 그냥 좋은 선수였죠. 참 그런 부분에서 팀에서 가장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움의 외부 FA 그리고 새 감독 선임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외부 FA 시장은 뭐 관망한다,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쉽진 않다는 것이 이제 구단 내부의 입장인데, 조금 관망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뭐 합리적으로 아주 그냥 몸값이 좀 다운되고 이러면 필요 인력이 있으면 그때는 또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새 감독은 후보 구분을 지금 취합을 하는 중입니다. 구단이 강조하는 부분은 구단과 또 가치관이 같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몇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현 단장이 후보군은 내부뿐만 아니라 내외부 다 취합을 하고 있다 그래요. 내외부. 외부도 좀 보는데 좀 폭넓게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포괄적으로 후보군을 살피고 있고, 인터뷰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러 번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그만큼 꼼꼼하게 보겠다는 건데,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키움에 몸담았던 외부 인사 이야기들도 지금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언제 제가 좀 한번 좀 시원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저도 진짜 너무 맞추고 싶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